자, 지금부터는 세상에 처음 탄생하는 이야기다, 이야기. 자, 오늘 7월 7일. 근데 나도 이 이야기 정체를 정확하게 몰라서 저기 몰랐는데, 나라가 지금 하도 어수선하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천재를 지금 딱 두 번 했거든. 두 번인데 아주 중대한 우리나라의 위급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10월 말에 천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땡겨서 7월 7승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7승날 하는데, 7월 7승날은 우리가 어떻게 5월 5시부터 밤 10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야밤에 한다. 야밤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야밤에 진행하면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1만 년의 비문 속에 크게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책 1만 년의 비문 이 천부경 책 속에, 자, 이 책은 팔지 않는 책이고, 어떤 책이라서 둘이는 가서 노가다 하면, 언젠가는 노가다 한번 해야 된다 대신. 이거는 지리산에 오가서 풀 뽑는 노가다를 해야만이 주는 책이고, 팔지 않는 책이라고 그랬다. 자, 이 천부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레이스로 알려져 있는 곡이 하나 있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뒤에만 오갖고 이런 것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리랑으로 알고 있지, 그지? 이것이 아리랑이 아니라 아리랑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발음을 해봐. 아리랑인지 아리랑인지. 그런데 이 뜻을 거기에 풀어난 거야. 그러면 이것이 풀기는 푸는데 뭐 때문에 내가 푸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풀기는 푸는데, 부분 좋은 부분대로 풀었는데 이것이 알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풀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그 체를 하면서, 마고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마고 축제는 1일밖에 못했어요. 마고 축제 시에 풀려졌던 것이 우리는 영성가라고 하는, 영성가. 뭔지 모르지만. 그 자우지가 영성가 있다. 네. 이것이 영성가는 어떻게? 경약경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락이다. 천부경으로 전부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천부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책을 풀면서 이 천부 육경전이 최초로 풀린 책이에요. 처음으로 천부경을 풀면서 최초로 풀린 책인데, 이 천부 육경이 경전으로는 최초이고, 아마 지금까지 다 갔는데, 이제 7월 7승날 우리가 천재를 올린다고 하면서 풀려졌던 것이
마지막 경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 경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경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아마 이 축제 때 그 경이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 아직까지 완벽하게 천부경 예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풍액 방편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천절을 하기 전에 이 산이라는 존재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 액기들이 너무 많다. 이것을 물리치는 경이다. 그러면 최초의 천부 육경으로 시작해갖고 수없이 많은 경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행사 이전에 풀어가는 경이다. 자, 그래서 이 경에 의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왜 7월 7성날 이 경을 천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책에 나오게 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의 세계에는 맨 먼저 우리 마고 할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치? 두 번째, 나는 그냥 단순하게 마고 할매 했는데 이게 할매가 아니라 마고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마고 할매는 마고의 할미다. 마고의 할미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의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뭘까? 마야. 네, 맞아요. 마야 부인이다. 그지?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엄마가 누굴까? 예수의 엄마? 마리아. 마리아 성모. 네. 마리아.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는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쩌게 되면 천부경 다큐멘터리가 이거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천부경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세한 그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천부경에는 천재다. 왜? 하늘의 힘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이거는 신녀다. 신녀예요. 그래서 종교의 어머니는 모두 다 신녀다. 불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마음어떠가 되든 어떤 종교든 전부 다 엄마다. 그래서 누가 지가 뭐라고 하고 아무 소용없다. 저번에 묻자라는 것은 우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탄생은 자연 숭배 사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상 숭배다. 종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모두가 설명을 해준다. 이 설명한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풀려서 우리가 급하지만은 8월 10일 날 한여름이다. 그지? 8월 10일 날 한여름이니까 야밤에 지낸 천재를 올리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재를 올리는 거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을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리스의 원곡은 어메이징 그리스가 아니라 체로키 인디안들이 부르는 애국가 정도예요. 우리나라 아리랑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누구만 따나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야기가 많다. 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 복희가 어떻고 해가지고 누구가 계란하고 흰지를 낳고 누구는 깜지를 낳고 누구는 노란지를 낳고 이거 말이 안 되네. 우리가 이 논리상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세계의 민족은 수없이 지금까지 인구가 멸망하고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수없이 돼서 인구가 지금 현존 인류까지 오기까지는 인류가 몇 번을 멸망을 한 거야. 지구가 완전히 재해를 입어갖고 멸망한 적도 있고 빙하기가 오갖고 멸망한 적도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현재의 존재가 이거다. 현존 인류다. 자, 지금부터 그 오래된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 산소가 농도가 높을 때는 엄청난 거대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계인이 있을까? 원래는 있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원래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외계인은 존재한다. 천국의 논리에 따라. 그런데 외계인이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왔다. 그래서 현재 지구에는 외계 영혼들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뭔지 알겠지? 외계 영혼들이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인간하고 이거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외계인 해갖고 전파 사갖고 수십억 년 그 기다려갖고 받는다는 그 말도 내 지주고 난지 언제 받겠노? 그지? 그거는 순 거짓말이고, 외계인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 외계까지 가겠나? 제일 가까운 우리 은하계 속에 제일 가까운 별이 빛의 속도로 4.2년 걸리는데 4.2광년 걸리면 우리가 로켓 타고 가면 얼마가 수천억 년 걸릴까요? 수백억 년. 그리고 갔다 오겠나? 그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외계인의 존재는 영혼만이, 외계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 상태, 이것은 외계인이라. 지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영혼이 아니라 외계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윤회, 수레, 천국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있다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1만 년 정도를 올라가 보는 거야. 1만 년.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지금 1만 2천 년, 1만 년, 7천 년 해서고 난리장치기지만은 그 아무 부질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를 약간 한 그려볼게. 이 맞는가 모르겠다. 대구 맞다 하자. 이게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중동. 자, 여기 미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AD 1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야. 그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야. 자, 누구말 따나 기원 전 하게 되면 예수 이전 거 구약, 예수 시대, 그거다 순 엉터리라. 우리는 엉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예수가 태어난 거는 실질적으로 이 AD 한 50에서 100년 정도 이 사이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스가모니는 BC 한 500년경 정도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 당시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솔직히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가면은 네. 그때는
전 세계 인구 다 합치도 1억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족 전부 다 합치도 1억 명이 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 엄청난 대륙에 1억 명이 한 가족 단위를 4명씩이나 자고 1억 명이 분포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마다 한 집이 있겠나? 좀 뭘. 우리나라에 1억 명이 있다 하면 부산에 한 가족 있고 네. 저 서울에 한 가족 있고 저 선양에 한 가족 있을 정도로 계산을 해야만 1억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옛날에 수나라 대군이 뭐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 한거 전부 다 헛소리다. 모세가 아라비아 강을 갔다가 뭐 수만 명을 데리고 갔다 바닷물이 짜게 짓하는 거 막 그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얘들아, 네.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나중에 비참한 인간으로 변할지 몰라. 자, 그래서 적도가 어디 있냐면 이 적도가 여기 있어. 이 적도다. 인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살까? 물까요? 적도를 기준으로 했어. 적도로 기준. 일제적으로 먼저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은 지구가 어떻게 되게 되면 빙하기가 있었다가 간빙기가 있었다가 해빙기가 있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해빙기잖아. 쪽이 있으면 해빙기가 지나면 무수히 많은 비라든지 이런 게 올지 몰라. 옛날에는 수백 년 동안 비만 내렸다 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지구가 물에 쫙 가라앉다가 어떻게 되겠노? 쫙 다시 얼어버리는 거야. 그럼 인구는 전부 다 몰살하겠지. 응? 네. 몰살하네. 그것이 수천 년씩 걸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근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한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날씨가 따뜻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산이 있어야 돼. 왜? 수렵사니까. 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그냥 태어나서 수렵사회. 두 번째는 우리는 정착, 농경사회.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산업사회 이런 식으로 막 발전을 해왔죠.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자, 그러면 수렵 사회는 말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뭐 그 기록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거의 뭐 나만한 유물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영농 사회, 농경 사회가 이것이 주로 그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 정도 오갖고 이 4대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체 고조선 초기에. 그러면 이때 여기 발달된 문명이 어디서 발달됐냐면 제일 먼저 발달된 문명이 4대 문명이 아니라 4대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어. 이것이 어떻게 된다면 여기에 그 소련에서 유럽과 경계를 짓는 우랄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날씨 따뜻한 이 중간 지역에 있는 날씨가 따뜻한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종족은 거대한 종족은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태어났고, 저 유럽 쪽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아틀란티스 제국이라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백인이 태어났고 이 종족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무대 태평양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여기 무 대륙에서 생겨난 인종들이 여기에 인도네시아 일부분하고 아메리카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디안들이 그대로 살았고, 자, 여기에는 무슨 민족이 아리안 계통. 자, 몸 체온은 한국 같은데 수염이 많이 나고 몸은 날씬한 민족들이 있어. 그렇게 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이렇게 아시안 계통의 민족.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민족이 어딨냐면 이 천산을 중심으로 한 환족이라고 합니다. 환족. 자, 그러면 그 출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기에 잘못된 것이 어쨌든 막 우리나라 역사는 막 이야기다. 한인이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뭐 이런 이야기하지.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다. 그거는 이야기다, 이야기. 이야기에서도 상이야기. 그것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 문명이 이 천산에서 우리가 가장 발달된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이 환족이 어디로 갔느냐? 저 헝가리라든지 저 핀란드라든지 이쪽에 이집트라든지. 그래서 환족 중에서 이쪽 분이 많아. 나중에 이야기할게. 자, 이것이 환족인데 환족이 원래는 이 부족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어. 세월이 한참 뒤에 부족국가. 그래서 이것으로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BC 한 7000년경에 BC 그렇게 우리가 고대 문화가 발달된 것은 한 3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유물들이 많이 나와. 여기서 이 사이에 4대 문명이 이때 4대 문명이 발달했고 이 앙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은 한참 뒤에 그거는 한참 뒤에 발달된 문제. 그럼 6개 그 민족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족이 가장 많고 뛰어나고 머리가 현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 4대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 여기에 어떻게 문화가 있냐면 수메르 문명이 있어. 이거는 서쪽으로 수메르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해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 바레만 근방에 이쪽에 우리가 낙원 조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뭐 이름을 붙여갖고 홍산 문화라고 한다.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바레 이쪽에.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마고 역사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한 12,000년 정도, 우리가 12,000년 정도에서 시작해서 참 이 생명체계 이제 번창해 오면서 간데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하나 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다 하면 엄청난 세월이 보내는 거야. 세월이 흘러서 이게 몇천 년 됐어. 몇천 년 뒤에 이 정도 되게 되면 7,000년 정도 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는 부족 국가라는 것이 탄생됩니다. 부족 국가. 이때 부족 국가는 우리는 수렵을 중심적으로 한 국가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한 7,000년 전 정도다. 그때 여기서 어떤 뭐냐면 이 우랄 산맥과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수렵하던 이 민족들이 똑똑하고 힘이 세져 가지고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부족 국가가 한국이에요. 이 부족 국가 이름이 우리는 황국이다. 지금 와서 한국.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이 이 시대가 내려왔던 것이 한인, 이 부족 국가다. 한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인 시대라는 거다. 한인 시대. 그러면 한인이 한 20-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50년을 살았으면 한
한 1000년, 2000년 정도 되겠지. 한인 시대가. 한인이 뭐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흘러갔고 그 뒤에 우리는 환웅 시대가 있다. 환웅 시대. 옛날에 한웅이 웅유와 결혼해갖고 낳은 거 누구? 그 당군이잖아. 네. 그 뒤에 우리는 당군 시대가 있다. 무슨 뜻이 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천산으로 된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군이 우리가 BC 2333년, 그제? 그렇게 BC 4대 문명이 발달되기 이때 우리가 당군 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전에 이런 홍산 문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부터 이제 넓혀가. 그러면 한웅 시대야. 한인 시대와 한웅 시대에 이 한족이 이제 번창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보면 한인도 한 20몇 명, 하궁도 한 20몇 명, 당군도 한 20몇 명, 30명. 그러면 당군 중에서 최고 유명한 당군이 누굴까? 저번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다. 당근. 88 올림픽 때 가면 쓰고 있은 거 뭐고? 88 올림픽. 치우천왕. 치우천왕. 아, 네. 치우천왕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당군이다. 당군 천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상, 당군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군 시대예요. 당군 시대. 한웅 시대, 한인 시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때까지 수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강을 끼고 있지만 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산이라는 거다. 동물을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족들이 어디서 푸나 이런 큰 산을 기점으로 해서 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부족들. 큰 산을 기점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족국가, 한웅 시대에 이런 부족국가에서 탄생해요. 이것이 한 7,000년 가까이 정도 된다. 앞에 한 3, 4천년은 한인 시대니까 기록이 없어. 뭐 이야기거리라.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옹골적인 이제 그것이 하나 생긴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부족국가가 생기면서 우리 할아버지 좌우의 꼭대기 할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려. 그리고 어릴 때 죽어. 생명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거기에 아들 3명이 존재하다. 태어났다는 거다. 유명한 그것이 뭐 한웅이 되겠지. 한웅의 거기에 3명이 태어난 거야. 아들 3명. 그 누군지 알까? 네? 알것 같아요. 누구지 알아? 누가 뭐 지가 한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도 있겠지. 네. 그건 미친 좀 한참 돌아온 사람이고. 한웅이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을 낳는데 제일 큰 아들은 빨리 수렵을 채취해갖고 결혼을 시키갖고 어디로 보냈냐? 서쪽으로 보낸 거야. 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서쪽에는 우랄 산맥도 많고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많으니까 이 사냥할 곳이 많아서 빨리 해갖고 빨리 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해. 이 농경사회로 접어든 거죠. 이때 정착한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것이 7,000년이다. 7,000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빨리 키워갖고 결혼을 시갖고 동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동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이족 문화다. 이것이 동이족. 지금 이야기하는 동이족이야. 동이족은 한참 뒤에다. 동이족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동이족이 오가지고 여기 어떻게? 여기 바레마 중국 위에 그 뭐고 이거 중국 사람이 옛날에 그 뭐고 만리장성 샀잖아. 그 이북에 이 한족들은 수렵하고 칼하고 용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옛날에 그 와랑캐도 쳐들어갈까 싶어 만리장성 산 거야. 중국이라는 존재는 그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거야. 이 동이족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어디야? 항아 문명이야. 그럼 좀 늦게 발달했어.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 생긴 제일 먼저 한 게 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인도. 여기서 이제 인더스 겐지스가 그렇게 전부 다 산을 끼고 큰 바다를 끼고 있는 농경사에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동이족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동이족이라 천산에서 형제가 떨어져 나오고 막내 세 명은 이 천산에서 머물게 된 거야. 근데 이때까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동이족 문화가 전진되면서 이 동쪽으로 수메르 문화는 여기서 발달했으니까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우리가 뭐냐 남겨놓은 것이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홍산 문화 바로 이전에 남겨놓은 문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이 우리가 막 지금은 마오쩌이 불리지. 아리랑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냥 아리랑은 우리 인제만 왔어. 만약 그러면 이쪽으로 간 민족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을 가지고 가지 못했어. 초기는. 그 뒤에는 이 동이족이 탄생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이라. 그때는 말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언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한족의 문화야. 한족 문화인데 거기에는 이제 막 그냥 각벌문자 그림 그려갖고 일하는데 그 당시에도 말은 있었다는 거예요. 말. 뉴스가 깨끗이 하더라도 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은 없어도 말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갖고 어느 정도 말이 정착되니까 말로서 노래가락으로 흘러 보낸 것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곡 편곡돼 갖고 된 게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족에서 아주 부유한 지금 고구려 시대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주몽 같은 거 할 때 신녀와 왕은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이 왕과 신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왕은 경영과 통치를 목적으로 하고 신녀는 이것에 여자가 집안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체로키가 부르는 노랫가락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다.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이 이 신녀로부터 이거 제사상을 하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였어요. 원래는 아리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이족이 이 넘어서 미국, 아메리카 대구로 넘어갔을 때, 인디안으로 넘어갔을 때는 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다. 그 당시 그때 왜 없었느냐 하면 이 왕이 있는데 이제 군데 막 외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게 쳐들어와. 나라가 하나 군수하다는 게 입지에서 몰라고 쳐들어오잖아. 쳐들어오게 되게 되면 자, 이 동이족 중에 한 부족인데 이 왕은 이것이 부부의 신녀가 아니고 이 왕의 부인이 왕비가 있지, 그치? 왕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쳐들어오니까 왕은 막 저 동쪽으로 멀리 도망가 버렸고 여기는 왕비에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거는 진짜예요. 네. 내가 가르쳐 준 거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헤어지기 시작해. 이때 헤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왕은 동쪽으로 쫓겨가고 쭉 가고.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기기 이전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에 국가는 낙원 조선이라는 것이다. 낙원 조선. 그렇게 본부가 이 민족의 본부가 낙원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바티칸 시국이나 거의 비슷해. 바티칸 시국에서 여기서 독립을 해갖고 낙원 조선이 가게 되면 각 지역에 갖고 좋은 터와 좋은 장소가 마련되게 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조선 낙원을 건설하라 일어났어. 그러면 군데 조선 낙원이 만들어지겠지, 후일에. 그래서 그 뒤에 하면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위만조선이 만들어지고 기자조선이 만들어지고 당군조선이 만들어지고 이시조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거야. 완전히 이때 낙원 조선에게 조선 낙원을 막 각 지역에 조선 낙원을 만들어 성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때 그 어메이징 속에 이 포교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속에 담아 다음에 어메이징 그래서 보적하고 어메이징 그래서 한번 치봐. 보적하고 어메이징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세계 최초로 내가 모든 것을 해석을 해놨어. 그 뒤에 우리는 위만조선이 생기고 기자조선이 생기고 당군조선이 생기고 고조선도 생기고 우리 이시조선도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 낙원을 하는데 이 왕이 쫓겨갔거든 이 말이야. 그지? 왕이 쫓겨갔거든. 그러면 왕비하고 딸은 떨어졌을까요? 그치? 못 가겠지. 뭐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면 왕비는 어디서 남았나? 이 쫓겨가다가 못 따라가고 이 도망가고 이 대한민국 이 홍산 문화와 중국과 바레만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찌 굳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이제 하니까 매일 저녁에 서쪽으로 보고 서쪽을 향해 서쪽에 난 동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서쪽 하늘을 보고 맨날 부인과 딸을 생각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노래를 불러. 이해되나? 그러면 이때 이 왕비는 어떻게 쫓겨나갖고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동쪽 하늘을 보고 네. 아침마다 불렀어요. 아침마다 동쪽 상구비를 쳐다보고 아리랑을 불러요. 그래서 아리랑이 그 속에 한이 있어. 그래서 한민족이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이 민족이 아니라 여기서 헤어진 이 어디가
이 왕비의 딸과 관련되어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성장을 했겠지. 그지? 딸이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야. 딸이 성장을 해놓으니까 자기가 보았던 것은 뭘까? 아빠는 왕으로서 나주 쳐들어왔고 저 도망가고 남편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동쪽 하늘만 쳐다보고 매일 아침마다 한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반 거야. 그런데 이야기다 단지 들으래 이거지. 자, 그래서 한스러운 걸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이 딸아이가 성장을 해. 그래서 딸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 주문이 뭔지 알아? 그게 81장. 그러니까 딸이 성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 신년을 했는 겁니다. 이 81자의 그때 천국이라는 게 아니다. 불교 81자의 글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딸은 81자의 글만 받아갖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갔던 것이 우리나라의 신녀의 최초라다. 그래서 이것이 마구 할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81자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깨우친 것이 뭐냐면, 엄마와 아빠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만날 수 없는 계에 가 있다. 내가 오늘 외계인이라고 물어본 거야. 자, 다른 계에서, 다른 언약에서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딸아이가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딸아이가 글로서는 남길 수가 없었으니까 요거 조금 키울게. 이제 지워줘. 그래서 그 뭐고 마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엄마가 아니고 신녀다, 신녀. 그렇게 마고 할머니 신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81자의 글을 내려받고 이거 가지고 신녀가 되는 거예요. 신녀가 되는데 이 신녀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봤는데 엄마 아버지를 뭔가 해결해 주지,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자기가 신녀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외계에 있는데 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만나게 해줄 것인가. 이해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신녀가 기도를 하려 보니까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업장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연과의 빚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귀신과의 이 빚도 다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무슨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 엄마 아버지는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나? 엄마 아버지의 이 빚을 다 정리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외계에서 만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원 상태, 영혼의 상태로 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귀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나.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엄마 아빠를 천도를 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엄마 아빠가 윤회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참. 그러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날라 하니까, 만나게 해주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다른 외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런 천재를 지내야 된다. 천재를 지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경전을 아까 얘기했지만 경전이 풀어온 과정이다. 이제서야 맨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천재를 올리는데 천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만은 지금 이제 정리한 상태에서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는 이걸 인연법은 영혼들이 뭘 타고 갔대서 두둥시로 타고 갔대. 두둥시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천재를 하는데 이 신녀,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 왕의 딸, 엄마 아버지 그 고통을 안 이 딸이 바로 신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마고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다. 사람, 마고. 자, 그래서 이 천재를 올리는데 언제 천재를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천재를 올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들은 무엇을 타고 오는데? 두둥실호를 타고 오는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두둥실호는 어디 있을까? 달에. 그래서 인간인 그 달이라는 그 존재에 우리가 그 달을 통해서 오는데, 두둥실호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가 둥근 달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 외계에서는 보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달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있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보게 되면 천재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천재를 저번에는 우리 낮에 지냈는데 이제는 야밤에 지내라는 거예요. 오래부터 이것을 풀어주면서 야밤에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계에서 이 엄마 아빠 영혼들이 다른 외계에 있기 때문에 1년에 천재를 지내는 단 한 번의 시간이 있다. 이것이 달이 커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재를 지내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달? 초승달보다 조금 더 큰. 그렇게 이게 반달보다 좀 작고. 초승달. 7월 1일부터 금음달은 년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초승달은 기역자로 돼 있어. 기역자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초승달. 지구에서 보면 연자로 되어 있는 것은 금음달이야. 어두워지는 거. 그러면 이 초승달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완전히 둥을 짚으면 두둥실호가 안 되잖아. 사람이 못 하잖아. 자, 그래서 7월 7일이면 이 반달 조금 못 돼갖고 여기에 헌한 달밤이 있는데, 달이 어디쯤 있을까? 우리 지금상에 북반구에서 보는 거예요. 북반구에서 보면 보통 한 4시, 5시부터 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후 한 5시 정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정도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이날 왜 지내느냐? 이때부터 이렇게 오가지고 7월 7일 날 되게 되면 거의 반달이 돼.
반달 합치면 무슨 달? 모릅니다. 오름달. 자, 그래서 이 반달 합친 반달이 합쳐져 갖고 올 때가 우리가 15일이다, 그제? 네. 이것이 7월 7일이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7월 1일이고,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천재를 지낸다고 소식을 듣고 엄마 아버지가 달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너무 멀어서, 그러면 천재가 딱 끝나게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는 단 하루, 이것이 보름이다. 이것이 7월 15일 날, 지금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백중한다 해가지고 절에서 천도제 많이 하고 막 단합 천도제 하고 이러는 날이라. 자, 그래서 7월 7일부터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만나기 준비를 한 거야. 천재를 올려주면 이렇게 딱 만나고 8월 15일 날 딱 만나갖고 보름달이 딱 되면 하루만 만나고 다음부터 또 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너지기. 그러면 다시 외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거다, 그지? 천재를 어떻게 해야 자, 그래서 천재를 지내라고 지금 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거다. 이때까지 이것을 안 했는데, 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려 하게 되면 모든 부정들이 없어야 되고 애기들이 장난도 없어야 되니까 일차적으로는 어떻게 이 주변에 천국에 천재를 지낸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천부경으로 천재, 경으로 천재를 올리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영성가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 두둥실호를 타고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영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난 이 엄마 아버지는 엄마와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신이라는 존재다. 마고는 신이 아니고 신여고, 마고 할매는 신이다. 그러면 마고 할매의 남편 왕은 뭘까? 우리가 우리 대주하재. 네. 우리 뭐 하게 되면 여자를 안주일 하면 남자를 대주하재. 그렇게 신의 대주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신력, 7월 시성날 이것을 하는 이 신이 이것이 신이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마하고 할미가 되는 것이고, 이 신님의 할매다. 그러니까 마하고 할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남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소위 대감이라고 하는 거다. 신의 세계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근본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고 할매가 이 신의 세계에서 신의 힘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날에 자, 그래서 이 천도제를 우리는 지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고, 그 다음에 아리랑, 영성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천부경을 풀면서 이제 경을 푸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어가는 게 업장을 풀기 위해서 인연재경, 옥경경, 인연풀이, 살풍경, 우리 내생경, 귀신체체에서 천도경,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천도경이 있고 윤회경도 있고
인연풀이경도 있고 천재경도 있고 이 신을 위해서 산신경도 있고 용왕경도 있고 이 경을 쫙다 풀어왔는데 마지막 풍약방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재를 지내는데 다 물러설 거라 하는 병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면서 그래서 천재는 앞으로 천재는 이런 7월 7성날 야밤에 불쾌 나놓고 지리산에서 지는 걸로 하고 우리가 8월 10일이지 그제 10일 토요일 이건 어쩔 수 없이 달이 떼야 되니까 우리가 야밤에 지내는 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풀리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줬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년은 마고고 실질적으로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마고 할미라는 거다. 그래서 지리산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마고 할매만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한번 잡동상이 이거 갖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승달 속에 그래서 7월 치성날 만나게 해줘갖고 7월 백중날 1차로 딱 만나고 딱 헤어지면서 이 이제 반달로 금음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는 어디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낙원 조선 낙원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알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탄생의 근본이 여기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둥시로 타고 간 영혼들을 어떤 영혼들이 있는지를 푸는 것을 뭐래? 그게 바로 인연법이다. 인연법. 숫자풀이 인연법. 거기는 이제 인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있는 거. 영혼의 전생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해 가도록 합니다.